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방송공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오늘 메아리 방송을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틀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틀렸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 틀리는데 이게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방송을 하는 게 맞나라는 이제 자괴감이 좀 있었고, 또 하나는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방송을 거의 다 찍었는데 하다 보니까 마이크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새로 다 찍는 거라서 진짜로 할까 하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하기로 한 거 약속은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다시 왔습니다. 오늘 시장 살펴볼게요. 보면 오늘 대표적으로 틀린 게 이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2.99% 오르면서 코스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코스피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2.64%가 올랐고, 또 오른 게 보면 현대차가 5% 가까이, 기아가 2.55%.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시장이 나쁠 수가 없었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건 삼성전자가 오르면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개별주들이 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전제가 틀렸어요. 전제가 제가 이제 HBM이 강세를 보이면, HBM이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오늘 오른 걸 보면 이제 금리가 4.5% 밑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요거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실 강조드리지 못한 건 요게 내려오면서 이제 환율이 같이 내려온다 그러면 대형주의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긴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제가 오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모습 때문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고, 현대차와 기아는 수출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는 얘기가 나왔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 수출이, 미국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죠. 한미반도체. 이것도 대차게 틀렸는데, 한미반도체가 이제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제가 안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이게 그 경쟁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이미 SK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 말고 이원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나 다른 업체 쪽으로 빠르게 발을 넓히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올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소식을 보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이원화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하지 않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독점이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생각보다 컸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한화정밀기계가 SK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들어가던 이제 TC 본딩 장비를 납품한다 이게 나잖아요. 그러면서 독점이 깨진다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사실 실적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평가였거든요. 그럼 이 이유는 어쨌거나 TC 본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한미반도체밖에 없고, 이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좀 깨졌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 이제 밸류업 관련된 기업들이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 또 보면 이제 LG전자, HD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LS일렉트릭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이제 AI, 뭐 서버, 그다음 전력 이런 쪽으로 좋았던 기업들이잖아요. AI에 엮여서. 근데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AI가 테마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전력 관련해서 이제 석유 유전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원전도 조금은 조정이 받는, 그러니까 테마 자체가 이런 원유, 석유, 뭐 가스 이런 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이제 여전히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코스닥의 지수 자체는 올라가기 쉽지 않고, 대신에 개별 종목들은 강세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라고만 얘기를 드렸었죠. 보면 이제 오늘 또 틀렸던 게 하나가 뭐냐면, 바이오 아스코가 끝났기 때문에, 아스코가 끝나면 바이오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었는데, 보시면 삼천당도 올랐고 알테오준도 올랐고 리가캠도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디노맨 컴퍼니가 상한가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한 수급이 자체가 조금은 개선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21% 올랐는데, 이제 아스코와 무관하게 개별 종목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좋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 관련해서 사실은 아침에 그것도 이제 얘기는 못했는데, 바이오 아스코 말고 다른 기업들만 좀 본다 그러면 뭘 보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요 적어놓은 기업들이 사실 삼천당,
알테오젠, 리가캠, 모스코텍, 유한양행 이런 기업들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에서 보면 실리콘2가 14% 올랐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맞은 거죠. 화장품은 그래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근데 아모레퍼시픽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은 안 좋았고, 중소형 화장품 쪽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좋은 모습이었다. 실리콘2가 15% 가까이 올랐고, 14%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토니모리도 다이소에서 제품이 이제 쇼티지가 났다. 그러니까 지금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이소도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코스피를 보면 1.7%가 올랐어요. 오랜만에 굉장히 큰 게 올랐죠. 보시면 최근에 이제 열흘 중에서 7일이 빠졌었고 최근 3일 연속 빠졌다가 이제 이틀 연속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지금 4일 만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아직은 강하지 않지만 지금 3일 연속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도 나왔잖아요. 근데 요게 되돌려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올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관건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 쪽이 굉장히 쏠림이 있었죠. 상승 종목 비중 75%.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소형주도 좋았어요. 보통 대형주 쪽으로 이렇게 쏠림이 간다 그러면 소형주는 그렇게 좋지 않은데, 중형주는 좀 부진했지만 소형주는 대형주보다도 상승 종목이 많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동향입니다. 그리고 전기가스가 굉장히 좋았고, 유통, 운수창고로 보면 자동차 쪽이 강했던 거죠. 그리고 기계와 섬유 업종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틀렸죠. 이거 제가 이제 갭 기반으로 해서 의류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섬유 의복 쪽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유전 쪽으로 빨려가다 보니까 부진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종목들로 보면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전기가스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 10개 종목 중에서 10개가 모두 다 오른, 그래야 기염을 토하는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유통 쪽에서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동해 유전 관련해서 지금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해 유전 관련해서는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대책이 틀렸는데, 제가 운수 창고, 그러니까 SCFI가 사상 최대를 찍었다. 사상 최대는 아니고 지금 1년 9개월 만에 최대값을 찍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냐면 1년 9개월 전에 그 SCFI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이렇게 찍었을 때 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주가고 이게 이제 그 인덱스라고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게 3개월 전이었어요.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게. 이런 모습이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차이가 뭐냐면 지금 주가는 레벨이 높지가 않다는 거예요.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갖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갖고 말씀드려도 이제 9.6%, 9.3% 이게 빠졌다, 급락했다. 그 다음에 섬유의복 쪽은 조금 오늘 갭 관련된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는 하루입니다. 코스닥은 0.6%가 하락했어요. 상승했어요. 상승 종목 비중은 67%. 그러니까 코스피만큼 압도적으로 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았다라는 거고, 상승 업종이 26개, 하락 업종이 8개로 상승 업종이 좀 더 많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유통, 섬유, 의류, 여기서 보면 이제 코스닥은 섬유, 의류가 좀 강했어요. 그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은 좀 부진한 하루였다. 1.2%. 그러니까 이거 2차전지죠. 2차전지 쪽은 여전히 좀 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걱정되는 건데, 거래대금이 8조 원이에요. 거래대금이 지금 최근 10일 중에 가장 적잖아요. 근데 양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대해서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종목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코스닥 전체가 힘을 받고 올라가기는 조금 부족하다. 활력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죠. 코스닥에서 종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려도 이제 실리콘트가 14% 오르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섬유 의류에서 다른 것들은 대부분 별로 안 좋았는데 C사이트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것도 대부분 대표적인 갭 관련된 OEM 업체인데, 여기는 JS 코퍼레이션이나 한세나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유난히 C사이트만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 좀 특이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좀 부진한 모습 이제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엔터 쪽도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 정도 체크하고 가죠. 코스피 차트를 보면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91선, 빨갛게 보이는 이 91선을 이게 강하게 깨고 내려왔는데, 요걸 다시 강하게 돌릴 거냐라고 봤었는데 바로 돌려버렸죠. 그래서 이걸 돌린 걸 보면 시장이 그렇게까지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반등을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긴 한데,
이게 추가적으로 반등이 여기서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번에 21선을 강하게 다시 돌파하느냐, 요거에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여기서 91선, 21선, 91선 다 역배열이 나온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돌파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힘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지수로서의 힘은 좀 부족해 보이고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2차 진지를 넘어설 정도로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또 지금 그렇게까지 올라갈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수가 강세를 보이기보다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해유전 얘기인데 동해유전이 뭐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이제 경북 포항의 영일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영일만이 여기에요. 영일만 친구라는 노래도 있죠. 여기 저는 뭐 그 노래 절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영일만 일대의 최대 140억 배럴, 이게 최소로 보면 한 30억 배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4억 배럴이었나? 그래서 최대 140억 배럴의 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말했어요. 이거 탐사를 누가 했냐? 미국의 액트지오라고 세계적인 심해평가 전문 기관에서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충 이제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거였으면 총선 전에 쓸 거다. 그런데 총선 이후에 이걸 밝힌 것 자체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만하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지지율 반전의 카드 아니냐?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사실이어서 우리나라 국익에 좀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 석유에서 나온 돈으로 출산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가게에 좀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고요. 이 유전 같은 경우는 가스가 75%, 그다음에 석유가 25%가 된대요. 근데 최근에 금색이라 그러면 이제 21세기에 발견된 최대 유전,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이제 최대 크기의 유전이 어디였냐면 가이아나. 남미에 보면 이제 베네수엘라 옆에 가이아나가 있거든요. 이 가이아나에서 이 110억 배럴 유전이 발견되면서 지금 이제 영토 분쟁까지 일어나고 있죠. 어쨌든 이런 110억 배럴 규모의 유전이 발견됐다는 게 금색이 최대 유전이었는데 여기가 최대 140억 배럴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팩트가 된다 그러면 이게 가이아나 이쪽보다도 훨씬 더 큰 유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로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그래서 충분히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럼 실제로 이제 성공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 개발 성공률은 20% 정도 된대요. 20%. 근데 요거 시추공을 심해 하나 뚫는데 1,000억 원이 소요된답니다. 근데 이걸 한 번 뚫어갖고 실패한다고 해서 뭐 접는 건 아니고 심해에 5번을 한번 뚫어본대요. 그러면은 일단 예상 5,000억 원 들어가겠네요. 5,000억 원 날리니까 제발 좀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7년에서 2028년까지 탐사를 마치면 2035년부터는 개발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큰 이슈다라는 거고, 이슈로 봤을 때, 테마로 봤을 때 좋은 건 뭐냐면 요건 계속 이슈화는 될 거예요. 그죠? 물론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슈화는 될 거다. 첫 번째 이슈화는 될 거다는 거고, 그다음에 결론이 금방 나지 않는다. 아니다라는 결론이 금방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테마의 조건은 어느 정도는 좀 되거든요. 이게 초전도체 정도의 테마는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관련 테마들이 오늘 상당히 강세였죠. 원유, 그냥 석유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상한가를 기록했고, 유전이 붙어있다는 이제 한국앙코 유전, 이것도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그다음에 화성밸브,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GSE, 한국가스공사까지도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철강 관련된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고, 피팅, 나중에 이거를 개발한다 그러면 해양선을 만들어야 되니까 해양 관련된 피팅 업체도 좋았고, 오늘 해양으로 이제 대표적인 회사인 삼성중공업 주가도 좋았고, 이 유전이 발견되다 그러면 이 유전을 팔아야 되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좋았어요. 어쨌든 동해 유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테마들이 이제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다. 근데 상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내일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낮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그래도 전면 대서특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내일까지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동차인데 자동차 얘기를 보면 현대차가 5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판매량이 이제 78,485대. 전년 대비해서 이제 20%가 증가했어요. 근데 4월 판매를 보면 3.1%가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5월에 이렇게 반전을 이뤘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 여전히 좋네. 소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거고, 기아도 5월 판매량이 75,156대.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5.1%가 증가했어요. 4월 판매는 역시나 3.6%가 감소했었는데 이걸 반전시켰기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생각보다 5월 판매가 괜찮다라는 거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 왜 좋았냐라고 본다 그러면 산타페와 투싼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아이오닉 5야 아이오닉 6,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좋았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부진하지만 현대차의 친환경 자동차 판매는 좋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대차가 여전히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특히나 마진이 좋은 이런 차를 중심으로 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실적도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산타페와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이상이나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EV9이 생각보다 많이 팔렸어요. EV9이 7,197대가 팔렸는데 이게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5월 판매량이 10%가 넘는 거잖아요. 근데 EV9이 지금 가장 큰 전기차란 말이죠. 전기차 SUV. 가장 큰 전기차고 비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팔린다 그러면 기아 실적에도 분명히 긍정적일 거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의 테마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해 유전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가 스위스의 디바이오 판매하는 업체에 기술 이전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를 다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되는데, 선급금 500만 달러, 총 4억 2,600만 달러, 그러니까 5천억이 넘는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거죠. 지노맨 컴퍼니가 제나 111이라고, 이게 이제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에 디바이오팜의 ADC라 그러면 이제 항체를 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유도폭탄이죠. 유도폭탄. 딱 암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유도폭탄 항체를 딱 떨궈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ADC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부작용이 없을 거잖아요. 부작용이 없고, 그 다음에 적은 양으로도 투입해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딱 항체에 가서 작용하기 때문에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ADC가 이제 부각받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리가캠바이오가 부각받았죠. 어쨌든 이 제나 111을 이 디바이오팜의 ADC에 붙여서 약을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해서 기술 이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사이트는 뒤늦은 갭으로 올랐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보면 하나 정밀 기계가 TC본드를 SK하이닉스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닉스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가 올랐냐? 이건 상장사가 아니거든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100% 소유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8.78%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GS 리테일이에요. GS 리테일은 오늘 14.73%가 올랐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GS25라고 하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게 편의점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우리 회사가 좀 저평가받는 것 같아 라는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파르나스 호텔, 이거 강남에 있죠. 이거 삼성동. 이 파르나스 호텔과 프레시 미트 사업을 떼어내서 인적 분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설법인이 되는 거고, 이 신설법인의 자산은 이제 0.19%, 0.19. 그다음에 기존 존속법인의 자산은 0.81. 그러니까 약 20% 정도의 자산을 떼가는 거죠. 이거 분할 기준일은 2024년 12월 24일, 아직 멀었고, 상장일은 1월 16일이 됩니다. 신주 상장이 되는 게 그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도 발표했습니다. 128만 주, 1.2% 정도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했고, 이건 예전에 이제 GS 이태리 2021년 GS 홈쇼핑을 합병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내용을 좀 더 보면 GS25, GS 더 프레쉬, GS 샵, 파르나스 뭐 이런 식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GS25만 가지고도 매출액이 8조 2,500억, 영업이익 2,183억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냐면 BGF 리테일이거든요. BGF 리테일의 매출액을 보면 8조 2천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500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그럼 영업이익은 물론 이제 BGF 리테일이 더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 규모는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BGF 리테일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2조 정도 됩니다. 2조. 그럼 이 GS 리테일이 아무리 디스카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 자체가 여기서 한 15% 정도 작잖아요. 그러면 뭐 GS25에 대해서 뭐 1.7조 정도 매길 수 있겠죠. 못해도.
이렇게 뭐 가정한다고 치고, 그다음에 GS덜 프레시와 GS샵 이 두 개가 보면 영업이익이 1,300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비즈니스를 뭐 한 3, 4천억만 친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개를 합했을 때 2조가 나온다는 거예요. 2조. 근데 기존에 이제 파르나스 호텔에 대해서는 지금 밸류가 거의 안 들어갔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이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디스카운트가 너무 심했다.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5, 6천억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분할되고서 보면 뭐 2조, 2.5조 아니면 2.6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30%의 상승 여력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GS 리테일은 분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보면 GS 밑에 GS 리테일이 있고, 지금 파르나스 호텔과 후레쉬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분할해서 파르나스 홀딩스를 따로 만들고 파르나스 호텔, 후레쉬 미트를 소유하는 형태로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 파르나스 홀딩스와 후레쉬 미트는 합병한다고 해요. 자산 구조를 보면 GS 리테일이 부채는 거의 다 가져갑니다. 파르나스 홀딩스는 부채가 없고 자산과 뭐 거의 자산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자본이 7,827억 원이고, 아까 본 대로 파르나스 호텔이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이제 실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전망하는 건 내년 기준으로 961억의 영업이익, 내후년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는데, 1,0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오고 자산이 7,8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 진짜 못해도 한 7,000억, 5,000억, 6,000억 될 것 같거든요. 못해도 5,000억, 6,000억. 그렇게 치면 분할했을 때 1 플러스 1이 지금은 뭐 1.5인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1 플러스 1이 2가 되니까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GS 리테일을 오늘 강하게 샀다. 14% 오른 이유가 그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기 위해 정신 차리고 좀 더 공부하고 정확한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더 함께 노력해 보시죠.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